자, 우리가 26포인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집설립, 발기설립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속에서 이제 우리 기초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경과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게 이제 발기인 등의 책임, 설립 등기와 설립 무효는 과거에는 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어떤 파트로 나눠 설명을 하고요. 이론 설명과 문제를 같이 풀다 보니까 길이가 좀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이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같이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6-1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26포인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게. 169조에 보면은요, 상법상 해사는, 그죠?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169조에서는 우리 형식적으로 시험에 나오면은 영리법인이다. 상법상 해사는 영리법인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주식회사는 사단이고, 우리가 그 한 명에서는 조합이다라고 하는 건 그 성질상 나타나는 게 사단 법인성이 강한 게 주식회사고 물적인 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성이 강한 회사가 한 명 회사고 합자회사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 나왔을 때는 조합이다. 한 명 회사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사단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성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고 169조의 내용이 시험에 나올 때 그런 어떤 사단 법인이다, 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틀린 겁니다. 그냥 영리 법인이다. 요게 잘 기억해 두고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푸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한 10개년 정도를 좀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82년도부터 제가 문제는 다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 뭐 다 같이 하면은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10개년 정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어떤 시험 그 유형을 보면은요.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문 중심으로 출제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부분을 각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론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그런 건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게 조금 까다로운 게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10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상법전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90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공부한 게 막 그냥 이론적인 거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머리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는 어떤 기출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상법전에서 연결되는, 그죠? 연결되는 어떤 걸 줄을 쳐가면서 말이죠. 기출문제 나온 거. 그것만 외워도 거의 80점, 90점 맞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상법 이론 에 대한 어떤 개념, 상법 강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6포인트에서 발기설립, 모집설립 제1파트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조문이요. 조문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주식 인수 부분인데 293조입니다. 293조 발기설립의 경우에 해당되는 게 모집설립의 발기설립과 관련돼서 모집설립에 해당되는 거 이제 뽑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293조 주식의 인수죠.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발기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기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서는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일부는 주주를 모집한다. 요런 식의 내용을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발기설립의 내용이란 말이죠. 시험 조문에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 이제 나오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93조부터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하는 거는 세무사에서는 이미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공인회계사에도 똑같이 이제 이런 설립에서도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나오는데 설립에서는 좀 덜 나오고 있지만 그대로 쓸 수도 있다. 다시 정리하면 각 발기는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요거는 발기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주 이상 인수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나오던 내용이죠. 12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섞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일주 이상 인수해야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서면은 분류식 서면행위다. 우리가 주식 청약서는 302조에서 그 요식성을 형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식 서면이게 되는 거고요.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된다. 그런데 서면에 방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형식을 안 갖췄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효식 서면이다. 불효식 서면이 대단한 게 아니고 발기인은 불효식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발기인은 주식 청약서의 경우 모집설립서는 이제 주주를 모집할 땐 주식 청약서, 발기인은 우리가 서면 구두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발기인은 주식 청약서나 구두로 인수하지 않는다. 주식 청약서로 만약에 한다면 발기인의 지위가 아니고 그저 자기가 주식 인수인의 지위로서 주식을 청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발기인이 아니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모집 설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집 설립에서 여기 293조에 해당되는 게 301조에서 304조 내용이에요. 조문은 잘 기억해둬라. 293조. 섞어서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2020년도에 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문제씩 나왔지만, 설립에 관한 문제는 두세 문제 나와야 될 어떤 내용들이고, 우리가 주식회사 설립글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설립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발기인의 책임, 거의 나오던 문제들인데, 설립관계자의 책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발기인에 대한 어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발기인조합 설립 중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 안 나오고 그냥 조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다른 문제들도 이제 조문별로 이렇게 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설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설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또 이제 정신을 차리면 두세 문제 넘어서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각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2024년도 공부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1조로 보면은요,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그죠?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는 전부 다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았단 말이죠. 일부만 인수했다는 그 얘기예요.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주주를 모집할 때는 주식 청약서로 한다.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한다. 모집 설립의 경우도 주주 모집 시 주식 청약서로 주식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302조에 나와 있는 주식 청약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청약서에 의한다라고 하면 기재사항이 뭔가라고 하는 거 다 공부하지 말고요. 1항하고 2항에 나오는 요 앞에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죠.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 청약서 두 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고요. 주식 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다 할 건 없고 좀 까다로운 내용으로 보면은 말이죠. 2호에 해당되는 거 289조 1항과 290조의 계기한 사항 요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하고 변태 설립사항이죠. 290조. 요거는 변태 설립사항의 경우는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변태 설립사항 현물출자의 경우는 정관에 기재해서 효력이 생기고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은 다른 거 다 그냥 넘어가고 291조에 계기한 사항, 주식 발행 사항에 결정된 부분들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한번 950호입니다.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정관의 기재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를 기재해야 된다. 이건 이제 명의계에서 대리인과 관련된 거죠. 요거는 우리가 주식 청약세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자주 이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90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3조입니다. 주식 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서 인수가격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세무사에서는 밝힌 적이 있는데 아직 요거는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것들도 요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조문대로 그냥 나열하는 거죠.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여기 이제 청약을 하면 승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이제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기인의 배정이란 말이죠. 그럼 발기인이 배정을 하는데 모집 총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배정 광고에서 배정 광고를 공고해서 이제 정해 놓은 경우는 그게 따라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유롭게 배정 자유주의 원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배정할 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그냥 서면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요즘엔 최근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조문대로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조문은 그대로 외우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정할 때는 자유롭게 한다 원칙이 그다음에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뭐 알고 넘어가는 거죠. 시험에 뭐 이런 거 내용까지는 안 내요. 이런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주식 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주식 인수인 또는 주식 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 인수증 또는 주식 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자로부터 해서의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요것도 이런 것들도 이제 머리 그리 중요하지만 베끼다 보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진하게 한 거죠.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통지 최고는 보통 도달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요거까지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좀 넘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쭉 해가지고 한 문제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기 설립의 나비 비행과 모집 설립의 나비 비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죠. 나비 비행이다 할 때는 금전은 납입이죠. 금전은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현물은 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거죠. 현물 출자 이행, 그다음에 납입과 금전 출자의 납입.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할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죠.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해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 맡을 은행 요거는 이제 시험에 가지고 좀 나오는 간단하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요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18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발기인은 납입을 할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를 요게 요 내용입니다. 요게 시험에서 나왔던 거. 조문에 있는 그대로 이제 내용이죠. 그다음에 현물 출자하는 발기인은 납입길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 동산은 인도하고 등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제 부동산은 등기하고 등록상에 있는 것, 뭐 지적 소유권 같은 게 뭐 됐다 그러면 뭐 우리가 등록도 할 수 있는 거고. 기타 권리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교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옛날에 좀 나오긴 했지만 최근엔 거의 안 나오지만 요건 현물은 이렇게 이행을 한다.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집 설립에서 이제 요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납입이 305조에 설명하고 있죠.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그저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 인수에 대해서 발기인이 이제 그 주식 총수가 인수될 때는 발기 설립에서는 납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했을 경우는 전액을 납입시켜야 된다. 요건 이제 모집 설립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납입은 주식 청약세, 요것도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쭉 나오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18년도에 이렇게 하나 나왔고, 뭐 낼 틈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내고 이제 안 내고 그러는데 조금 다 섞어가지고 한 문제를 내려니까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총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해야 된다는 정도 가지고 이항은 이제 현물 이항은 준용한다. 똑같이 295조. 그다음에 이제 306조 요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나오던 것들이에요. 시험에서 21년도, 18년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납입금 보관자 등의 변경이죠.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 장소. 납입금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납입 장소잖아요. 그럼 납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돈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납입 장소가 뭐가 돼요? 보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다 납입 장소고, 그죠? 납입 보관자 동일한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납입 장소가 납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관자가 된다. 그때 이거를 변경할 때는 법원을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모집서 시 납입 장소를 변경할 때는 창립총회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창립총회 결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을 법원의 허가를 두 개 나왔네.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라고 하는 거를 18년도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고하고 허가는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허가와 인가도 다르고요. 자, 요거를 이제 허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로 잘 기억을 해두고 요거 306조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 장소를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권 절차입니다. 이 실권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실권 절차다라고 하는 것은 모집 설립의 금전 출자의 경우에만 실권 절차를 받는다. 그럼 모집 설립의 경우에 이제 우리 출자 그러면 뭐예요? 금전과 현물 출자 두 가지가 있잖아. 주식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발기 설립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출자가 있고, 그럼 발기 설립의 경우는 실권 절차가 없어요. 발기인이 모두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집 설립의 경우는 우리가 금전 출자에만 가능하다. 현물 출자에게도 신고원 절차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권 절차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그 주식 총수가 이제 인수되어지는 어떤 경우에서는 발기에는 지체 없이 납입을 시켜야 되는데 납입이 이루어지고 나는데 납입을 안 했어요. 그럼 바로 그냥
실권해버리면 그저 당연 실권이 돼버리는데 그때 당연 실권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납입기일을 정해가지고 그 길에 2주간 전에 주식인수인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납입기일에 제2차 납입기일을 정했는데 이 기간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권리를 잃는다. 여기 2항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게 우리가 실권 절차다. 그럼 이 실권 절차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권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전 출자의 경우에 모집 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납입기를 정해 가지고 그때 실권시키는 것을 실권 절차다. 뭐 이런 게 다 까다로우면요. 실권 절차는 모집 설립의 금전 출자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실권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이 생기면 회사에 그죠?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실권 절차는 금전 출자에만 있다. 발기 설립에는 없다. 현무 출자에는 실권 절차가 없고 강제 집행과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 307조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296조의 경우입니다. 296조에 보면은 이제 발기 설립의 임원 선임,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아주 자주 이제 우리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납입과 현물 출자 이행이 완료될 때는 요게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죠. 납입이 이제 됐을 때는 발기는 음, 이렇게 현재 규정에 납입과 현물 출자 이익이 완료될 때는 그죠? 요거 다 기억해야 되죠. 발기에는 지체 없이 가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해야 된다. 틀리죠. 발기인의 두수가 아닙니다. 발기인의 의결권의 가반수로 해야 된다. 요 의결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기 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가반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의결권의 가반수라고 하면은 이제 발기인도 주식을 인수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인수하니까 주식 인수인의 지위에서 뭐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그죠? 의결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의결권의 가반수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반수하고 반수 이상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반수 이상 그러면 반이 포함되는 거고요. 가반수 그러면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반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가반수 이상은 없어요. 근데 가반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틀려요. 가반수 이상 하면은 반수도 포함되고 넘어간 것도 포함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수 이상 요건 맞는 건데 가반수 이상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가반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잘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여기 의결권의 가반수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일주에 대해서 일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 인수인의 지위로 한다. 22년도에 우리가 문항으로 나왔고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1인 이내에서 일기를 한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다. 발기인의 의결권은 1인에 대해서 일기를 한다 그러면 두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발기인의 어떤 가반수가 되는 거죠. 그럼 틀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기예로 한다라고 하는 지문이 22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그냥 통상 발기인의 가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럼 틀리는 겁니다. 발기인의 의결권의 가반수로 하고 그 의결수는 인수주식의 일주에 대해서 일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주식인수인의 지위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창립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죠.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임원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요게 요 내용이 309조에서 이제 정족수가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그 저기 창립총회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요게 많이 나오는 거. 요걸로 이제 우리가 의결권 행사하는 거죠.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가반수에 해당되는 다수로 해야 된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립총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이 발기인의 의결권의 가반수로 한다. 이런 거보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 틀리죠. 창립총회 의결권의 어떤 의결 정족수는 요거다. 잘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늘 나오는 거니까 2024년도 이런 거 꼭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잘 기억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297조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김영란에 서명해야 돼. 이런 건 나오는 적은 없지만 혹시 섞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같이 이제 연결돼서 쭉 나오고 조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빼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주식 청약서라든가 필요 없는 것들도 있지만 쭉 우리가 나열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걸 고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조문들을 좀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설립경과 조서에 관계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을 구분해 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